이번에는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가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필요하다." 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젠슨 황 발언에 좀 힘을 실어줬다라는 내용인데요. 급락 이후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나 싶었었던 양자 컴퓨터 주가에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 지금은 물러났는데 김정상 교수님께서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30년 만에 한 번에 오는 기회, 20-30 년이 지나면 모든 개인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20-30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는 맞다. 얼마나 무서우면 젠슨함과 주커버그가 저런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전면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열리기 전 데이마켓에서는 마이너스 10%, 11%, D-Wave 퀀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3% 가까운 양자 관련주들의 지금 하락세가 지금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양자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주의 영역, 그리고 성장주의 영역에 있어서 좀 별개의 좀 문제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쨌든 주커버그도 마찬가지고요. 젠슨항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삼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발언의 핵심은 시간이 걸리는 건 맞지만 기술력에 대한 부정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기술이 언제 활성화가 될지 그 안개가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는데, 이제는 양자가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2 월에나 좀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근거가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 성장주, 양자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양자가 어떻게 하면 좀 반등할 수 있을까? 최근에 양자의 약세에 대한 진짜 이유, 좀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자, 금리 인하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양자컴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에 있는 돈이 회사 쪽으로, 그리고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회사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죠.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주, 성장주들은 성장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양자가 그 내용에 속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분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양자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도체가 HBM이라는 슈퍼 사이클을 접어들기 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반도체 암흑기를 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금리 인상 시기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2030 년, 뭐 2040년 얼마 예상했지만 성장을 도드라지게 보여주지 못한 분야 부분이 뭐가 있었죠?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 세계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양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 미국 국채, 위안화 약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가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가 오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반등이고요. 자, 그리고 위안화 약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비트코인 제가 또 따로 다뤄드린 영상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스테이킹 코인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국채를 담보로 비트코인을 예치시키면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코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는 스테이킹 코인,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코인 쪽에 가치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베센트, 미국 재무부 지명자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접어들게 되면 재무부 이제 장관을 하게 될 인물인데, 자, 본인이 직접 투자한 그 투자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상장직수 펀드,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ETF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결국은
현물보다는 이 스테이킹 코인 쪽에 마이크로 스트래지라든지 아니면 이 코인베이스 같은 이자를 직접 먹는 아니면 비트코인을 예치함으로써 이자를 받아내는 그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직접 비트코인의 가치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위안화 숏 베팅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에. 결국은 중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자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 상승 이번에 있었던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이미 베센트도 예측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겠죠.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지만 기술주 성장주가 상승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고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가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서 환율이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시장이 눌릴 것이다. 에 대한 게 사실 정설인데 어쨌든 이게 꼭 고용률이 아니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이유가 트럼프는 미국 채권으로 미국 재정 부채를 갚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하늘 색깔 바가요. 재정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재정 부채입니다. 한마디로 적자를 많이 내서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쪼끔만 자세하게 보면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바이든 집권 시기에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재정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위험 구간까지 이대로 두면 2032 년까지 위험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퇴임하고 나서 바로 직후의 일이죠. 그리고 사실 놓고 보게 되면 트럼프 퇴임 하지 않더라도 쪼금만 더 가속화가 되면 정말 위험한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팔겠다. 이걸로 갚겠다." 이게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니까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가 국채가 뛰어버리잖아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양자 쪽 그리고 기술주 쪽에 성장주 쪽에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증권사 그리고 은행에서 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각각 1 월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변경했다. 하향 조정을 했다. 자 BOFA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 월, 12월 빨라봐야 하반기다. 오늘 상반기에는 없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 월에는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나마 지금 나온 보고서 중에 가장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정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모건 스탠리인데 심지어 모건 스탠리도 3 월에 금리 인하해 놓고 결정을 할 것이다. 사실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 시티뱅크도 마찬가지고요. 5 월로 연기한다. 바클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한 차례만 인하할 것이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자 이민 제한 정책이 실행되게 됐을 때 이민자 추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노동 시장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타이트해지게 상승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민자한테 싸게 줬었던 임금이 오히려 이제 미국 국민한테 가게 되면 더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죠. 자 설상가상으로 지금 LA 쪽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어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오늘 뭐 영상 주제가 이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개념으로서 금리 관련된 부분으로서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점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LA 쪽에 지금 피해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있었던 또 산불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1 농업주라고 불릴 만큼 농업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장 쪽에 피해가 굉장하다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이 실제로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죠. 이 마트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곡물 가격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폭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폭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동결로 간다라는 또 근거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바로 중국 쪽의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반대로 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금리를 낮추면서 어떻게 하냐면 값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 떨이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뿌려대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 쪽한테 금리를 맞춰주기 시작을 하면 중국은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부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명분이 또 한 가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낮은 금리, 금리 인하 시대로 오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지금 양자가 성장하는 그런 그림은 이제 좀 거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겠다. 다만 시간은 기다리면 그리고 양자가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 그리고 금리의 문제라면 주가가 눌렸을 때 오히려 물량을 더 담아가는 그런 시기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미국 시장의 금리는 굉장히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환율 시대에 지금 기술주 성장주를 투자를 한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후년 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결국은 진행은 될 겁니다. 다만 속도가 늦어지거나 내지는 반등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 변수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히나 양자 쪽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경제가 좋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좋다? 아닙니다. 경제가 좋으면 대표적인 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주식 시장에서 자금의 이탈이 있어요. 그럼 그 이탈한 돈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고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다시 한번 이 시장으로 회수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양자는요.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젠슨 왕과 저커버그가 이렇게 "양자 시간 오래 걸린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구실 삼아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을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일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덕분에 매수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 물량 넘기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뭐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점점 더블링을 쳐 나가고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양자가 15 년이든 뭐 30 년이든 뭐 2028 년이든 누가 주장을 하든지 간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 2조 달러 기업이 나온다고 지금 김정상 교수님이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센세이셔널한 기술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중국 쪽, 유럽 쪽 투자보다 훨씬 더 미국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공격적인 투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이 금리 인하 시대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투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 인하 시대로 접어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는 올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당장 지금 1 월인데 금리 인하 안 한다네? 투자 없네? 양자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주식시장은 선반영이잖아요. 결국은 1월 달 지금 막상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막상 까봤더니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동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1월 달 모든 악재 변수가 지금 주가에 이미 저는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언제 양자를 언제 사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정확히는 요렇게 좀 두 가지 기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월 20 일이요. 트럼프 취임입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향하는지, 금리 인하 어떤 식으로 향하는지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봤던 것처럼 이 이민자 추방을 시키는 요런 정책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겠고 1월 24 일은 또 어떤 날이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일본의 금리를 보고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절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 일본이 동결로 가줘야 되고요. 동결로 간다라고 한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래서 1차 위기 일본 금리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위기 미국이 금리를 인상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양자컴에 지금 반영된 선반영된 악재 주가는 1월 28일을 기점으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어 드리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지지난 영상에서도 결국은 "지금 살 때 아니다." 1월 20 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과학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하반기가 될 것이냐 내지는 여기서 봤던 것처럼 3월 달이 될 것이냐 언제가 될 것이냐 1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해 봐야 동결이고요. 빨라 봐야 3 월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월 달에 있는 FOMC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갈 건지 전면 수정이 들어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금리 트럼프 취임 맞춰서 1차 내가 매수를 할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 나눠서 접근하는 그리고 28일 이후까지 포함하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나눠서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1월 28일 이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1월 28일 이후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지는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평단을 많이 낮춰야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28일 이후 많이 낮춰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27 일에서 28일 정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양자 관련 어떤 기업에 투자하셨는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어서 어떤 기업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자라는 기업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할 때는 덩어리로 하락을 한 상황이고 상승을 하더라도 덩어리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날짜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아이온큐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한 그 시기만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렇지 정말 장기간에 이러한 횡보를 보여줬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양자가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장기간의 횡보 구간은 왜 있었냐? 결국은 금리거든요. 고금리 시장이고 앞으로 기술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했었던 물가 걱정을 했었던 전쟁 걱정했었던 시기거든요. 결국은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핵심은 오늘 영상은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나로 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차적으로는 1월 28일 이후를 우리가 좀 기약을 해 봐야겠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3월 달 금리 인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양자가 기술력이 있냐 없냐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상용화 단계 그리고 기술주의 영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의 흐름에 분명히 큰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올라탔을 때 다음에 나타나는 게임 체인저 엔비디아가 그랬듯 테슬라가 그랬듯 구글이 그랬듯 애플이 그랬듯 양자 컴퓨터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부분에선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가 괴롭다면 잠깐 이탈하는 전략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렴하게 담아갈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드린 1월 28일 그리고 1월 20 일, 1월 24일 반드시 머릿속에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전략 반드시 세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2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